7월교육청 보시느라 날도 더운데 수고가 진짜 많으셨고, 선생님이 이제 시험지에 대한 총평은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을 할게요. 지금은 한번 4점짜리 문항을 같이 보도록 하자. 알겠습니까? 자, 그럼 9번 문제 보시면은 2차 함수 fx가 요 조건을 만족하고 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2차 함수에다가 적분이니까 그냥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 푸셔도 되죠. 근데 이 식을 딱 보니까 우리는 뭐가 보이냐면은 f1에서 f-1을 뺀 값이 0이구나. 그러면은 2차 함수잖아. 이게 2차 함수. 그러니까 fx가 2차 함수. 1에서의 함수값과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려면은, 그치, y축에 대해서 선대칭이어야 돼. 그죠? 그래서 여기가 x 이퀄 1, 그 다음에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1. 됐어요? 그럼 이 다음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이 부분만 살려서 쓸까요? 이 부분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f'x를 정적분 하시면은, 이게 이제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fx가 되잖아, 정적분하면. 그럼 얘가 0부터 1까지잖아. 맞죠? 그러면은 1을 집어넣으시면은 3분의 4 플러스 f1이 되고, 0을 집어넣으면 f0이니까 마이너스 f0이 되겠죠. 맞죠? 그럼 끝났네? f1하고 f-1하고는 부호 반대야. 그쵸? 그럼 요렇게 지워지겠고, 그 다음에 f0하고 여기 마이너스 f0하고 요렇게 지워지겠네요. 그래서 답은 3분의 4. 맞죠? 선생님이 이제 항상 여러분들한테 n제를 강조하는데, 물론 우리가 22번이나 15번에 n제만 선생님이 강조하지는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 본 문제도 배운 것들을 떠올리면서 자꾸 도전해 봐야 돼. 그럼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10번 문제도 우리 많이 본 형태죠? 다음과 같이 0과 2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고, 그 다음에 n-1에서부터 n 사이에서는 이거래. 근데 두렵지만 n이 1, 2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자신 있게 n이 1일 때, 2일 때 대입해서 써버리면 된다 라고 얘기했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fx 그래프 위의 점 중 y좌표가 자연수인 점의 개수야. 그럼 fx 그래프 위의 점 중 y좌표가 자연수인 점은 몇 개 나오니? 그럼 그래프 그려놓으면 해결하겠지. 맞죠? 그래서 n에다가 자 1, 2일 때니까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얘는 0부터 1 사이에서 그려질 거고, fx는 세배한 사인 파이 x 플러스 4가 되겠고. 맞죠? 그 다음에 n에다가 2도 집어넣을까? n에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은 1에서부터 2 사이에서는 자 fx는 2 집어넣으면 여기가 9배가 되겠네요. 9배한 사인 파이 x 플러스 4가 되시겠다.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좀 과장되게 그려야 되겠다. 자, y꼴 4를 기준으로 선생님이 그린다면은, 자, 0부터 1까지는, 그죠? 여기 x 이꼴 1이에요. 그럼 얘를 그리셔야 되는데, 보이나? 얘를 그리셔야 되는데, 얘 주기가 얼마야? 주기가? 그치, 2지. 그럼 주기가 2면은 원래 이렇게 그려야 돼. 근데 우리는 0부터 1까지만 인정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지. 그리고 최대값은 그치 7이죠. 7. 그 다음에 얘를 그리시면은 얘도 주기가 2여서 원래는 이렇게 그리셔야 돼. 맞죠? 이렇게 그리셔야 돼. 근데 이 그래프는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인정.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지겠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최소값은 여기다 쓸까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9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맞죠? 그리고 상황을 볼까요? 0은 인정이고 2는 빵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y좌표가 자연수인 점의 개수야. 그럼 y좌표 자연수. 자연수는 뭐부터 시작해? 1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y 꼴 1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y좌표가 1인 점은 2개가 나오고 2일 때도 2개, 3일 때도 2개, 4일 때는 여기가 빵꾸니까 2개. 아, y좌표가 1일 때부터 y좌표가 6일 때까지는 그치, 2개씩 나오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면 되겠죠. 근데 y좌표가 7일 때는 1개가 나오니까 답은 6, 2, 12, 13, 총 13개.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시는 문제였다. 됐습니까? 자, 11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11번은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두 점 PQ에서의 PQ,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PQ 사이의 거리가 최소일 때 그 순간에서의 P의 가속도예요. 맞죠? 그러면은 PQ 사이의 거리, PQ 사이의 거리는 뭐야? 그치? P의 위치에서 Q의 위치를 빼고 절대값이야.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맞죠? 그러니까 PQ 사이의 거리를 함수로 나타낸다면 여기서 여기 빼면 돼. 그래서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T 제곱인가요? 그 다음에 빼면 플러스 12T 마이너스 플러스군요. 플러스 10, 이렇게 절대값. 주의할 점은 절대값 처리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절대값 함수가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최소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선생님이 요 안쪽을 ht라는 함수로 놓을게요. 그럼 ht가 언제 최소가 되느냐? 그걸 찾으셔야죠. 그래서 h't를 써보면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3t 제곱 마이너스 15t 그 다음에 플러스 12 이꼴 0 해서 1, 4, 마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죠? 그래서 t 이꼴 1일 때와 t 이꼴 4일 때 그 값을 갖는 그래프가 접어 올라가는 거죠. 그죠? X축, T축이라고 표현하자. T축을 그려서 접어 올리시면 되지. 그치? 그러면 어디가 이제 T축일까? 맞죠? X축이 어디다 그려야 될까? 그럼 4일 때 함수값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계산해야 되겠네. 4의 세제곱 마이너스 15 곱하기 16 반 8, 그 다음에 48 플러스 10 절대값이죠. 됐어요? 그럼 64, 112, 122에서 요거 120 빠지는구나. 맞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인 거야? 그치? 여기 절대값 필요 없다. 그치? 요거 값은 2인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X축, T축이 이렇게 그려지네. 그럼 뭐야? 접어 올려도 이렇게 접어 올라가는데, 자, 2대 1이니까 0은 한 요쯤에 있겠죠? 0은. 그죠? 원점은 요쯤에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PQ 사이의 거리를 함수로 나타내는 것은 이 노란색처럼 그려져요. 그럼 PQ 사이의 거리가 최소일 때는 당연히 T 이꼴 4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t = 4일 때 전 p의 가속도죠. 그래서 p의 속도부터 먼저 구하시면은 이렇게 쓸게요. p의 속도는 3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0이 되고, 가속도를 a1t라고 쓴다면은 6t 마이너스 10. 그리고 우리는 t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끝나? 그렇죠. 4 집어넣으면 끝나겠죠. 그러면 4, 6에 24에서 10 빼니까 14. 답은 14가 되시겠다. 됐죠? 자, 12번 문제요. 수열의 기납적 정의 문제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잖아. 그리고 문항 위치가 12번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접근하셨을 거라 믿고 싶어요. 첫째 항이 1인 등차 수열 AN과 수열 B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점하신 수열의 기납적 정의를 만족한대. 그리고 B9-B3이 27이래. 선생님 박스를 치는 이유는, 그치, 수열의 기납적 정의 문제는 항상 구체적인 식을 찾아가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등차 합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결국 B9와 B3이 중요하잖아. 그쵸? 근데 B1에 대한 정보는 없고, B2는 N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1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치,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뭐가 되는 거야? 1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위의 식을 따라가죠.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B3를 구하는데, B3는 B2에다가, 그렇지, 1을 더하는 거니까 그냥 하나 키워지는 거네. 근데 B4는 이제 바뀌죠, 상황이. B4는 어떻게 바뀌어요? 3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A3랑 B3를 더해야 돼.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A3를 더해야 돼. 맞아요?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은 다시 1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A3 더하기 B1 더하기 3이 되고, Bn의 여섯 번째 항은 다시 여기에다가 1을 더하니까 A3 더하기 B1 더하기 4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Bn의 일곱 번째 항은 이제 N에다가 6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B6에다가 A6을 더하니까 여기다가 A6까지 더해야 되네. A6. 맞죠? 얘는요. 그치. 1을 더할 거고, 그 다음 여기는 다시 1을 더할 거니까 얘는 그냥 비워놓자. 그치? 아홉 번째 항은 A6 더하기 A3 더하기 B1 더하기 6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냈네. 그냥 B6이 되고, 요게 B3가 되겠죠. 맞죠? 아, B6이 아니라 선생님 실수. B9. 맞죠? 그럼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냥 쓸게요. B9-B3는, 자, 여기서 여기 빼면 되죠. 그쵸? 그러면은 A6 더하기 A3 빼는 거니까 플러스 4. 그게 27이다. 맞죠? 그 다음 뭐 등차 중항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냥 뭐 첫 번째 항을 알고 있고 우리는 공차만 구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쓸게. 1 플러스 얘는 5D고 얘는 1 플러스 몇 D냐? 2D지. 그리고 4는 미리 넘겨놓을까? 4 넘겨놓으면 23. A 1 두 개 넘기면 21. 그래서 7D는 21. 그래서 끝났네요. D는 3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다 했다. 그럼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N을 찾았으니까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등차합이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 등차합은 그냥 이렇게 쓸게. 2분의 항의 개수 10개. 맞죠? 첫 번째 항 A1은 1이고, 10번째 항은 1 플러스 9D야. 9D. 39, 27. 됐어요? 그러면은 얘가 5 곱하기 29가 되겠네. 29. 됐습니까? 그럼 5 곱하기 29. 그러면은 150에서 150에서 5만 빼면 되니까. 그죠? 145가 되겠네요. 145. 됐습니까? 자, 13번 문제요. 네, 딱 13번은 저번 주에 선생님이 이제 새로운 정의에 대한 이해력 문제를 우리가 연습을 했잖아. 그치? 거기에 이제 똑같은 유사 문항이네. 됐어요? 그래서 이건 잘 나오는 모듈이기 때문에 꼭 학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함수 그래프도 2차 함수로 어렵지 않게 나왔어. 알겠지? 한번 접근해 볼게. 함수 fx 2차 함수 완벽하게 줬고요. gx를 약속했는데, 자, 느껴보자. 0 이상일 때는 fx 그대로 따라가고, 0보다 작을 때는 무슨 이동 관계야? 그치? 평행 이동 관계. 근데 대놓고 줬어.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 물론 요식보다는 그래프가 더 중요하지만 그냥 여기다 0 빡 집어넣으면은 fa 더하기 b는 f0. 그쵸? 여기다 0 빡 집어넣으면 됐습니까? 이 식은 하나 무조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y꼴 gx와 y꼴 t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ht라고 했어요. 즉 교점의 개수가 ht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죠. 리미트 t가 k의 우극한으로 갈 때 ht. 그럼 다시 t가 그치? t가 y꼴 k보다 조금 클 때의 교점의 개수가 ht죠. 그 다음에 t가 y꼴 k보다 조금 작을 때 교점의 개수. 그치? 그 교점의 개수의 차가 두 개를 만족시키는 k 값이 1, 4, 5래. 즉 경계가 주어지는 거예요. 경계. 요 ht라는 함수의 경계가 주어진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네. 자, 우리가 0보다 클 때는 fx를 그대로 따라가는데, 자, fx는 뭐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잖아요. 그럼 얘 꼭지점의 좌표가 2,1이죠. 2,1. 그죠? 그래서 좀 빵빵하게 그리자. 그럼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야. 맞죠? 그 다음에 0은 여기 인정이고 요 높이가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적당히 평행 이동시켜서 이렇게 이어다 붙이면 돼. 그치? 이어다 붙이면 돼. 됐어요? 이어다 붙이면 돼. 그래서 그냥 결론을 쓸게. 그냥 이렇게 이어다 붙였어. 요 그래프가 y는 fx 플러스 a 플러스 b라고 하자. 그죠? 연속이어야 되니까 이어다 붙여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핑크색하고 요 fx 그래프를 이렇게 0에서 바깥하게 하는 게 결국은 gx 그래프인데 이 gx 그래프와 y꼴 t와의 교점을 체크해 주는 게 ht야. 근데 ht가 그치? k보다 클 때 작을 때 교점의 개수가 달라져야 되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그 경계가 y꼴 1, 즉 k가 1일 때 그리고 y꼴 4, y꼴 5래. 맞죠? 경계는 여기밖에 없는데 벌써 다 나왔지 뭐. 맞아요? 끝났죠.
그렇지 않나? 끝났지? 그치? 다 나왔지 뭐.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치? 보여줘? y 꼴리보다 아래에 있으면 교점의 개수 0개, 얘보다 위에 있으면 2개. 여기 아래에 있으면 교점의 개수 2개, 여기 위에 있으면 교점의 개수 4개. 얘도 마찬가지로 4개, 2개. 그래서 저 조건을 만족하는 K값이 1, 4, 5, 2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마무리 연산을 지셔야 되는데요. 그럼 결국은 저 fx 더하기 a 플러스 b는 어떤 함수가 돼야 되냐면은 최소값이 잠깐만 요거 별이라고 쓸게. 선생님 그냥 보여서 그래. 최소값이 4여야 되잖아. 맞죠? 그리고 0 집어넣으면은 얼마 나와야 돼? 그치?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y값이 5가 나와야 돼. 됐어요? 0 집어넣으면 5가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가 1이 플러스 1이 돼야 되겠네. 됐죠? 그래서 얘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여기가 4잖아. 됐어요? 그러면은 뭐 이식 다시 쓰는 게 아니라 평행 이동 그대로 읽어주면 되잖아. x축으로 마이너스 3칸, y축으로 3칸.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3칸 움직이려면 a가 3이면 되고 그 다음에 y축으로도 3칸이니까 b가 3이면 되죠. 뭐 식으로 뭐 굳이 풀 필요 없이 평행이동 읽어주시는 게 편하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은 g-4네요. 그죠? 그래서 g-4니까 g-4는 f-4 플러스 a 플러스 b. 근데 a가 3, b가 3이니까 f-1 플러스 3. 이렇게 산수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f-1은 여기다 집어넣으시니까 1, 4, 5, 13. 이렇게 산수가 되시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정리? 자, 이제 14번 문제요. 14번 문제를 조금 선생님이 이제 실측보다는 과장되게 좀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과장되게 그려놨는데, 이게 주어진 그림이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온다면은 조금 과장되게 옆에다가 다시 그려놓고 문제를 접근하셔도 되겠죠.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2라고 했어요. 그렇죠?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2고, 원 O의 외부에 있는 점 A에서 O에 그은 두 접선을 L과 M이라고 불렀다. 접선이에요, 접선. 근데 세 번째 줄, 두 직선 L, M이 원 O와 만나는 점을 각각 BC라고 하고, 자, 중요한 말은 여기죠. B를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인 직선이 이 원과 다시 만나는 점을 P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결국은 BP의 중점이 당연히 이 원의 뭐가 되는 거야? 중심이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직선 AP와 다시 이 원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고 AB의 길이를 얼마라고 줬냐면은 12라고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인 각 BPQ와 사인 각 QPC의 B가 3대1. 그렇죠? 사인의 B는 변의 B가 주어진 거고, 뭐 본다면은 각 BPC는 요각이죠, 요각. 그리고 각 QPC는 이쪽 각이죠. 됐어요? 그럼 이 사인 값의 B가 3대1이니까 결국은 요 길이와 대응변 요 길이가 3대1이라는 얘기야. 3대1. 선생님 비율 쓸 때 동그라미 쓰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요거 잠깐 언급하고 갈까?
원위에 4개 점이 있잖아. 그치? 그 중에 하나가 지름이야, 친절하게. 그쵸? 여기가 B고, P고, 그리고 이게 원의 중심, O가 이렇게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그냥 선생님 요렇게 그어 놓을게. 요렇게 그어서, 여기가 Q고, 그 다음에 여기가 C, 그 다음에 요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은 뭐 굳이 여기를 더 지저분하게 안 만들어도 되겠죠. 그렇죠? 여기 알파라고 잠깐 쓰면은 사인 알파분의 BQ의 B가 2라제알이잖아. 물론 라제알은 저값이죠. 맞죠? 근데 요 밑에 있는 삼각형에 대해서 요 각을 베타라고 한다면 맞죠? 그러면은 사인 베타분의 누구도 CQ의 길이도 그쵸? 이 라제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인 값의 B가 3대 1이니까 BQ와 CQ도 3대 1이야. 그쵸? 그래서 여기가 3대 1이라고.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이 원 위에 4개 점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이니까 결국은 지름은 6루트2야. 맞죠? 그리고 얘가 지름이고, 그럼 요게 핵심이 요거네요. 지름에서 나간 원주각은 직각이니까 BC의 길이만 안다면, 맞죠? 그래서요? 그럼 요 삼각형이 다 털어지는 거지. 요 직각삼각형을 다 털어내면은 요쪽에서도 그치 요 각을 뭐 예를 들어서 세타라고 놓는다면 요쪽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코사인 법칙으로 K 값이 털어지겠죠. 됐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BQC라는 삼각형의 넓이니까 요 직각삼각형이 일단 핵심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형이 너무 이게 지저분해서 먼저 누구를 좀 째려봤으면 좋겠냐면은 지금 이 상황이 원 밖에서 접선을 이렇게 2개 그는 거야. 너무 크게 너무 과장되게 그렸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A라는 점이고 그다음 여기가 B라는 점, 여기가 C라는 점. 그럼 당연히 이 길이는 같겠지. 그렇죠?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은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게 BC의 길이고 여기가 12. 그럼 여기도 당연히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P의 정체는 여기가 P죠. 여기 중심 O가 있고 여기가 P가 있고.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 BC의 길이를 어에 만들까라고 한다면 일단 이렇게 연결하면 우리가 직각이라고 얘기를 했죠. 됐어요? 그리고 A랑 O를 연결하면은 아이고 그림 너무 좀 과장돼 있는데 여기가 수직이죠. 약간 삐딱하게 그렸다. 맞죠? 당연히 이렇게 연결하면 당연히 이게 같은 거지. 반지름. 됐어요? 자, 이해되셨죠? 그냥 이렇게 그려드릴 걸 그랬나? 이렇게 그려. 여기 좌우대칭이잖아. 이렇게. 맞죠? 원 밖에서 그 접선의 길이는 당연히 이 길이랑 같겠지. 맞죠? 그러면은 요 길이를 구하는 것은 요 길이를 구하는 거와 같고 다 나왔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예요? 3루트 2죠? 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접선이니까 여기가 수직이잖아. 그럼 A5의 길이도 털어질 수 있다. 됐어요? A5의 길이가 얼마니? A5의 길이가. 피타고라스 아저씨의 도움으로 A5의 길이는 루트 12의 제곱 144. 그 다음에 3루트 2의 제곱 9, 2, 18. 그럼 162인가? 루트 162. 근데 어렵다. 9로 묶자. 맞아요?
9 곱하기 16이 144고 92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럼 18이네. 그럼 얘가 9루트 2구나.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별거 아니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9루트 2예요. 9루트 2. 맞죠? 그럼 선생님 주장은 이 길이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걸로 하시든 아니면 면적의 소공식을 쓰시든 맞죠? 여기를 h라는 문자를 썼나? 안 썼죠. 여기 h라고 잠깐 놓으시면은 색깔 구별해 주죠. 여기를 h라고 놓으시면은 다 끝났잖아. 그치? 소공식을 쓸게요. 그냥 12 곱하기 3 루트 2는 BH의 길이 곱하기 9루트 2. 루트 2, 루트 2. 그 다음에 9를 약분하면 여기 3, 여기 3 약분하니까 4. 그래서 BH의 길이가 4.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 맞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여기를 갈까?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냐? 9, 2, 18. 18에서 4 빼니까 얼마냐? 그치? 14죠. 그쵸? 그쵸? 루트 14. 잠깐만. 4 빼는 게 아니라 16 빼는구나. 16. 그쵸? 루트 2. 아유, 큰일 날 뻔했어. 그쵸? 16에다가 2 더해야지 18. 그럼 이제 요 CP의 길이가 2루트 2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8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시면 요 길이가 8이 되고 여기가 2루트 2가 되는 거예요. 맞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저 도형 옆에다가 풀려고 하니까 이거 좀 지우자. 그럼 이제 다 했죠. 그쵸? 자, K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를 잠깐 세타라고 놓는다면은 코사인 세타가 뭐예요?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네요. 그래서 6루트 2분의 2루트 2. 3분의 1. 그럼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8의 제곱은 3K의 제곱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배 한 3K 곱하기 K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근데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렇죠? 그래서 9K의 제곱 1K 제곱 그 다음에 여긴 플러스 2K니까 맞죠? 12K 제곱 12K 제곱이 88에 64 됐어요? 그럼 K 제곱이 얼마가 되냐면은 3분의 16 요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 요쪽 여기 요쪽 삼각형의 면적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구하고자 하는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3K 곱하기 K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럼 2분의 3 K제곱은 3분의 16이고 맞죠? 그 다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이게 3분의 2루트 2죠. 됐어요? 그래서 3약분 여기가 8 그래서 16 루트 2를 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시겠다. 됐습니까? 자, 1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5번 문제는 사실 이제 그래프 추론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구간별로 함수 결정에다가 근데 이제
사실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어렵지 않아. 근데 이제 설명을 할 때가 좀 길어져서, 알겠죠? 일단 그냥 우리가 실전에 맞는 풀이를 들어가 볼게요. 알겠죠? 자, 함수 fx에 대하여 2차 함수죠? 그래서 이 시험지 전체를 봤을 때 2차 함수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gx는 구간별 함수로 이렇게 잡아져 있는데, 그치? gx는 x 이꼴 b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 맞죠? 그리고 gx가 0 되는 것을 음의 실근이 존재해야 돼요. 맞죠? gx 결정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의 제곱은 미분 가능한 함수, 거기다가 x제곱 더해도 이건 미분 가능하지. 그러면은 x 이꼴 b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잖아. 그러면은 여기 맞죠? 얘는 미분 가능하거든. x제곱은.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점 가능? 첨점 가능성이 있어. 맞죠? 야, 그러면은, 자, 선생님 이거 되게 많이 얘기했지? 미분 가능한 함수랑 미분 불가능한 함수를 더하거나 빼면 100% 미분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x 이꼴 b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b는 이쪽에서 이루어져야지. 맞죠? 이쪽에서 이루어져야 돼.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첨점이 가능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 b가 0보다 작다. 요 범위요. 됐어요? 요 범위를 본다면은 즉 gx는 x 이꼴 b에서 미분 안 되고, 그럼 x 이꼴 b에서 미분이 안 되면은 gx는 x 이꼴 0에서는 미분 가능하네. 맞아요? 그럼 내가 제일 먼저 써먹은 것은 x 이꼴 0에서 연속성을 먼저 써먹어야지. 맞죠? 그럼 0 빡빡 집어넣으시면은 f0의 절대값 빼기 0의 제곱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f0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그럼 여기는 b의 절대값 이꼴 b 제곱이니까, 맞죠? b가 0보다 작은 범위니까 마이너스 b로 풀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b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미분 불가능한 거야. 맞아요? 마이너스 1에서 미분 불가능한 거고, 그리고 gx가 0을 만드는 값 중에 음의 실근이 존재해야 되는데, 맞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첨점이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마이너스 1에서 미분 불가능한 게 그 포인트가 첨점일 거고, fx를 접어 올리는 그 순간이니까 f-1은 100% 뭐일 거야? 0일 거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자, fx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fx가 b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뽕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a니까 a는 0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럼 fx 찾았네. fx는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맞죠? 그리고 gx는 이렇게 써져 있어야지. 그럼 gx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쓸게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빼기 x제곱.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면, 맞죠? x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x 세제곱이지. 선생님 이게 잘못 썼다. 미안해. 여기 세제곱이구나. 미안. 여기 세제곱. 뭐 여기까지는 아직 써먹진 않았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확인해 봐야지. 0에서 미분계수를. 그쵸?
그래서 얘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마이너스 1, 1, 그럼 0. 그럼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하고 사이에 있으면 얘는 음으로 풀리네. 그래서 정확히 쓴다면은 이거 다 쓰려고 하니까 귀찮다.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서는 등호 뭐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는데요. 맞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얘가 음으로 풀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면은 그냥 쓸까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써놓자. 그냥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얘 양으로 풀릴 거 아니야? 그치? 얘 양으로 그냥 풀리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0에서 확인해 볼까요? 0에서 연속은 맞죠? 그렇죠? 0에서 연속이고, 요거 미분하시면 뭐야? 마이너스 4x. 근데 0 집어넣으면 얼마야? 당연히 0이겠고, 요것도 미분하시면은 뭐 전체 미분, 속미분, 그 다음 얘 미분. 그럼 0 집어넣으면 얼마야? 0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0에서 미분 가능하다. 끝. 맞죠? 그게 끝난 거야. 그죠?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풀이가 이래요. 이 그림 끝이야. 그럼 문제에서 얘기하는 G-2분의 1은 여기서 계산하시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G-2분의 1은 2분의 1인가요? 그래서 2분의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G3은 3 집어넣으면은 8의 제곱 64에다가 27 더하니까 91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어이구 얘랑 더하니까 크네. 183 2분의 183이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풀면은 간단한 거죠. 그렇죠?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선생님이 잘 찍고 들어간 거지. 그치? B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첨점일 거고, 음의 실근 가질 거니까 그 첨점에서 음의 실근이 될 거야. 이렇게 상상한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원래 정석적으로 간다면은 당연히 두 번째, B가 뭐일 때도 가줘야 돼. 0일 때도 가줘야죠. 그러니까 0에서만 미분 불가능한 순간. 됐어요? (0에서만) 미분 불가능한 순간이야. 맞죠? 0에서만 미분 불가능한 순간. 근데 무슨 실근은 가져야 돼? 음의 실근은 가져야 돼. 맞아요? 그러면은 fx는 어떤 꼴일 수밖에 없어요. 음의 실근을 가지려면. gx가 0 되게 하는 음의 실근을 가지려면. 그치? fx의 절대값하고 x제곱하고 그러니까 x가 음수일 때 만나는 점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거를 다 보기가 이제 쉽진 않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그거를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 자, 이런 꼴이에요. 그러면은, 자, 뭐가 문제냐? 여기 문제. x제곱 플러스 ax의 절대값 마이너스 x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는 문제가 안 돼. x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x 세제곱인데, 이쪽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선생님 주장은 뭐냐면, 얘는 해봐, x를 인수로 여기서도 갖고 있지. 그치? 그럼 x제곱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x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요 식은 x세제곱, 그럼 x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는 놈이야. 그러니까 0보다 클 때는 100%,
0에서 접해. 뭐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아무튼 0에선 접해. 맞죠? 그러면은 0에서 미분 불가능하려면 얘가 양으로 풀리든 음으로 풀리든, 근데 얘가 양으로 풀릴 때와 음으로 풀릴 때는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그죠? 지금 얘는 x축과 만나는 점이 0하고 마이너스 a잖아. 맞아요? 그럼 이렇게 나눠야겠네. 이것도 케이스가 마이너스 a. 그러니까 a가 0일 때부터 볼까? a가 0일 때,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 그 다음 세 번째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나눠서 봐야 돼. 그냥 편하게 들어. 그럼 a가 0일 때는 얘는 어떤 함수야? 그치? x제곱의 절대값 마이너스 x제곱이잖아. 그럼 여기도 쭉 뭐가 되는 거야? 그치? 0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근데 여기서는 0에서 적선의 기울기가 0이야. 이거 중근이니까. 그럼 이거 모순이지. 맞죠? 가족권의 모순이. 근데 A가 음수잖아? 그러면은, 자, A가 음수면, 요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0이야. 맞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A야. 근데 우리는 이걸 0보다 작은 범위만 보니까, 저 절대값이 항상 그냥 풀려. 맞죠?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 gx는 그냥 ax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럼 a가 음수니까 이런 직선이 되는 거라고. 그럼 이런 직선으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0에서 접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얘기야. 오른쪽에서. 그러면은 뭐에서는 미분 불가능한 거 맞아. 그치? 0에서는 미분 불가능한 거 맞거든? 그쵸? 근데 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그치? 음의 실근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됐어요? 근데 A가 0보다 크잖아? 그럼 A가 0보다 크면은 0하고 A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죠? 그러면은 저 위의 식이 어떻게 돼? 그냥 x 플러스 a의 절대값 빼기 x제곱인데 이거 너무 뻔하다. 얘는 당연히 뭐야? 마이너스 a에서도 미분 불가능하겠지. 그치? 이거는 이 식은 x 이꼴 마이너스 a에서도 미분 안 돼. 어디서도 안 되지? 그치? 0에서도 미분 안 돼. 그러므로 x 이꼴 b, b가 0인 상태를 보는 거죠. x 이꼴 b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하조건에 또 모순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b는 뭐일 수밖에 없었고 음수일 수밖에 없었고 b가 음수니까 gx는 x 이꼴 음수인 포인트에서 미분 불가능하고 맞죠? 그럼 그곳은 여기 첨점일 수밖에 없으니까 FB는 0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었죠. 맞죠?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시작은 0에서 미분 가능. 0에서 연속 처리할 때 B값이 마이너스 1이 똑 나와버렸던 풀이었다. 자, 이해되셨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단답형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 두 실수 A, B에 대해서 fx가 이제 지수함수로 그려져 있고, 다음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근데 뭐 특별한 말이 아니죠. x가 4가 아닌,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gx를 이렇게 약속해 줬대. 근데 선생님 항상 얘기하는 말이 뭐 특별한 말이 아니잖아. 그치? 절대값 함수는 경우함수. 그쵸?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6의 값을 구하시오.
근데 조건이 뭐냐?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y gx랑 y t의 교점은 0 또는 2개이다. 그러니까 즉 교점이 없던가 있으면 2개. 그죠? 그럼 선생님이 이제 우리 한 달 전쯤 한 테마네요. 그죠? 어떤 테마였냐면은 구간별로 함수 결정 테마. 맞죠? 이게 절대값 함수니까 얘는 구간별 함수야. 그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써볼까요? gx는 구간별 함수로 만들어버리면 편한 것부터 쓸까요? x가 4보다 크면은 x가 4보다 크면 이거 1이잖아 그냥. 그치? 그러면은 1이니까 결국은 2fx가 되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x가 4보다 작으면은 얘가 마이너스로 정리되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2의 x제곱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이 fx의 그래프는 굳이 저기다 2배 하지 않고 그냥 그래프를 유치한다면 자, 얘 그냥 먼저 그려볼까? 뭐 딱 보시면 그림 나오시는 그래프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본이 보자. 일단 얘가 없으면 이 앞에 마이너스도 없고 b가 없으면은 여기가 x축이면서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겠고 맞죠? 거기다 마이너스 배를 하면은 그치 x축 대칭시켜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거기다가 b를 더했으니까 여기가 y꼴 b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다. 그럼 2배한 fx 그래프는 얘를 2배로 늘리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2배한 fx 그래프는 일단 y꼴 2b가 점근선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일 거야. 그치? 그럼 내가 이 그래프에서 4를 잘라. x 이꼴 4를 기준으로 잘라. 됐어요? 4보다 큰 범위는 얘를 무조건 따라가게 되겠지, gx는. 근데 4보다 작을 때는 요 그래프야. 근데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x축 올라가는, 그치? 지수함수죠. 증가하는 지수함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4까지 그릴 거니까 4 앞에까지 여기까지 그릴 거니까 맞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은 그치?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은 교점의 개수가 하나인 게 존재하네. 요 x 이꼴 4 왼쪽에서는 이 지수함수를 읽어줄 거니까 그러면은 교점이 0개 또는 2개여야 되니까 y 이꼴 ty의 교점이 그쵸? 그러니까 항상 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그래프가 아이고 요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요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y 이꼴 t를 그렸을 때 교점이 몇 개인 게 있어? 그치? 하나인 게 존재할 거니까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 타고 와야 돼. 근데 이놈의 점근선이 무슨 축이야? 그렇지, x축이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가 y 이꼴 0일 될 수밖에 없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 중간에서 이렇게 끊긴다? 그럼 교점이 하나인 게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교점이 0개 또는 2개만 되려면 그치, 요게 달라붙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바로 y는 2 곱하기 2의 x제곱, 뭐 2의 x 플러스 1제곱이라고 쓰셔도 상관없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끝났지 뭐. 그치. 여기다 4 집어넣으시면 얘가 얼마 나오니? 2의 5제곱 32니까 그치? b는 16이 될 거고. 됐어요? 그 다음에 얘가 2배한 fx 그치? 그러니까 표현상 이렇게 쓸게. 4보다 조금 큰 거 집어넣으면은 그치? 2배한 f4가 되는 거잖아. 그 값이 0이 나와야 돼. 그쵸? 그럼 결국 f4가 0이 나와야 되네. 그치? 그럼 f4는 멀리 있네.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인데 b가 16이니까 얘가 0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치? 여기가 8, 2의 4제곱 a는 8이 될 수밖에 없다.
찾았다.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G6이었나? 맞죠? 그럼 G6은 여기네, 여기. 그래서 G6은 2배한 F6이네요. 됐어요? 그럼 F6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6 플러스 A제곱 더하기 B죠. 그렇죠? 됐어요? 2의 제곱 4, 마이너스 12, 답은 24. 자, 여기까지 오케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21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드리는 컨텐츠는 참 21번 같은 문제 많아. 그러니까 뭐야? 라고 하지만 막상 문제를 읽고 풀어보면 별 문제 아닌 것들. 그쵸? 자, 해보자. 함수 fx가 2차 함수인데 k가 양수야. 이거 너무 구체적으로 나왔잖아. 그쵸? k가 양수니까 0하고 k에서 만나는 2차 함수야. 그쵸? 이렇게. 좀 미안. 밑에다가 이렇게. 이거 K. 자,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자, 제1사분면에 있는 점 A가 A, F인데 A는 2분의 K보다 커. 그러면은, 요게 이게 A라는 점인데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하나 그린 거죠. 이게 GX, 얘가 FX. 그 다음에 이 GX의 X절편을 B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B. 근데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수선의 발 여기가 H. 이거 너무 작다. 여기 H. 삼각형 AOH의 넓이. AOH의 넓이. 여기죠, 여기. 너무 작게 그렸다. 그렇죠? 요 면적을 S라고 할 때. 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g-k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다 했네요. 그렇죠? 가조건이 끝났어. 그렇죠?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gx, dx. 그럼 접선이 돼, 접선. gx, dx. a에서부터 b까지 gx, dx의 기하적 의미가 요 면적이죠, 요 면적. 요 면적 또한 s래. 그럼 가조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결국은 B는 2A야. 그쵸? 됐어요? 끝났지, 뭐. 그치? A, B의 관계식 하나 나온 거고. 그 다음에 fx와 2분의 1 AX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면적인데, 그치? 이게 2분의 1 AX는 뭐 이런 직선이겠지 뭐.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정적분값. 얘는 그냥 면적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3분의 32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얘부터 먼저 털어버리면, 그치? A, B, K의 관계식을 털어버리고 남은 미지수 하나는 가조건에 의해서 털어버리면 되겠죠.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거는 그럼 접선부터 일반적으로 구해야 되겠네. 그치? 그럼 GX는 접선이니까 바로 그냥 암산할 수 있는 건 해버리자.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K잖아.
그러면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k고 지나는 점은 a, fa 맞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 x절편이 그치? b, 0이니까 그냥 바로 집어넣을까요? b가 2a니까 2a, 0을 대입. 됐습니까? 이게 b예요, b. 그렇죠? 그러면 여기 2a, 0을 집어넣으니까 0은 자, 여기 2a면 요만큼이 a죠. 마이너스 어이구 여기가 a니까 마이너스 2a 제곱인데 마이너스 a 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a 제곱이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ak, 2ak 2ka 이렇게 써야 돼요. 맞죠? 그러면은 k는 결국은 2분의 3a가 되겠네요. 맞죠? 됐어요? k는 2분의 3a 이 얘기지? 그치? k는 2분의 3a라는 얘기는 요 눈금하고 요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그치? 2대 1이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나주권을 그냥 식으로만 써도 그냥 별거 아니네.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x 자체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x인데 요게 2분의 3 ax 맞죠?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1 ax dx 너무 멀리 있는데 맞나 식이? 맞죠? 그럼 요 식은 인테그랄 0서부터 a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dx네요. 그렇죠? 적분하셔도 되고 그치?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x절편이 0하고 a잖아. 이 이차 함수. 맞죠?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면적인 거 맞으니까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1, 큰 근 마이너스 작은 근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하셔도 된다. 또는 계산하셔도 돼. 뭐 오래 걸리지도 않은 거니까. 그게 3분의 얼마야? 32. 3분의 32. 그럼 잠깐만. 이게 2네. 64네. 그럼 A는 4. 4의 세제곱 64. A가 4니까 K는 6이고요. 그 다음에 B는 8. 그럼 뭘 물어보더라도 대답할 수 있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G-K니까 G8인가요? G-6이군요. G-6. 됐습니까? 그 이거 계산하시면 이거 컨닝할게요, 그냥. 이게 답은 28이다. 맞죠? 뭐 GX식은 다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22번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죠. 그쵸? 앞에서 12번에서도 쉬운 게 나왔는데, 그치? 12번 문제는 조금 수월한 게 나왔고, 22번은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구성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항상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는, 선생님이 구체적인 식, 그치? 구체적인 식, 구체적인 식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산의 라임을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연산의 라임. 그래서 AN이 홀수잖아? 그럼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연속한 두 항을 더한 게 다음 항이 되는 거고, 맞죠? AN이 짝수면은 반띵하는 게 다다음 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거 쓰지 마. 6번째 항이 6이잖아. 그 다음에 7번째 항 그냥 1로 줘버릴까? 응? 편하게. 그러면은 얘가 짝수니까 맞죠? 몇 번째 항이냐? 얘가 짝수니까 8번째 항은 3이 되는 거고, 그쵸? 7번째 항이 홀수니까 얘랑 더해.
맞죠? 얘랑 얘랑 더해서 4. 맞죠? 그 다음 8번째 항이 홀수니까 얘랑 얘랑 더해.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니? 7이지. 맞죠? 그 다음 얘가 짝수니까 11번째 항은 반띵. 아이고, 홀수니까 더해. 짝수니까 반띵.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연속한 4개 항 중에 하나만 짝수래. 연속한 4개 항 중에 하나만 짝수래. 그 선생님 여기 예를 써놨잖아. 연속한 4개 항 중에 하나만 짝수.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짝수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야 될까? 지금 A2, A3, A4, A5, A6잖아. 맞죠? 그러면은 여기 짝수가 하나가 이렇게 나와버리잖아? 얘가 만약에 6이라고 가정을 하자. 짝수. 맞죠? 그럼 얘 연속해서 짝수가 나오면 안 되지. 얘만 짝수여야지.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야. 맞죠? 그리고 얘도 홀수여야 되고 얘도 홀수여야 돼. 그럼 이건 말이 안 되지. 왜? 얘가 홀수니까 홀수랑 더해서 뭐야? 홀수랑 더해서 얘가 나와야 되니까. 맞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AN이 홀수면은 그치? 이게 연속한 두 항의 합이 얘야. 맞아요? 그 다음 항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홀 나오면은 무조건 그 다음은 뭐가 나오는 거야? 짝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홀 어디 있어? 그치? 이렇게 홀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짝수가 나와야 돼. 맞아요? 그 다음에 홀짝이 돼버리잖아. 그럼 그 다음엔 얘가 뭐가 나와야 돼? 홀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주장은 이 얘기야. 요렇게 3개 중에 적어도 그러니까 짝수가 될 수 있는 놈은 여기가 아니라고. 여기가 짝수면 홀 이건 불가능해. 맞죠? 왜? 홀니까 얘는 짝수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얘가 홀로 시작하면 얘가 짝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짝수가 절대 될 수가 없어. 맞지? 얘가 짝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홀 이렇게 해서 짝수가 될 수 있나? 이거 불가능하지. 이것도 불가능하단 말이야. 왜? 홀 짝은 되지만 홀 합이 얘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 얘기지. A3가 짝수 또는 A4가 짝수라는 얘기지. 맞죠? 그래서 자,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쓸게요. 좀 아끼자. A3가 짝수일 때를 보자. 그럼 선생님이 A3 얘를 짝수로 잡고 얘는 홀수 쓸 거고 얘 홀수 쓸 거고 얘도 홀수 쓸 거야. 그 다음에 우리 구체적인 식 하나 있잖아. 6번째 항은 여기잖아. 맞죠? 그럼 추론해볼까? 홀수 2개 더해서 홀수 2개 더해서 6 나오는 경우는 수억 개, 수만 개 되니? 몇 개 안 돼. 그치? 몇 개 안 돼. 여기가 1, 5, 3, 3,
5, 1이 되는 거야. 맞죠? 근데 얘가 짝수니까 반띵해서 얘가 10이 되는 거고, 근데 얘가 홀수니까 얘랑 더해서 1이 나와야 되거든? 아이고야, 그럼 이거 마이너스 9여야 되네. 그럼 망했네.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지. 홀수일 때는 얘랑 더해서 다음. 짝수일 때는 반띵해서 다다음. 맞죠? 연산의 라임을 읽어줘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자, 얘가 짝수니까 얘는 6이었을 거고. 맞죠? 그러면, 요 숫자보다, 그러니까 요 숫자, 5번째 항이 4번째 항보다 크니까, 이게, 다섯 번째 항보다는 큰 수가 나오면 절대 안 되겠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나오려면. 그치? 불가능하다. 그럼 얘는 가능하나? 1, 5? 그러면은 여기가 짝수 2. 그치? 그럼 얘가 작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홀수니까 3. 맞아요? 그럼 얘가 홀수, 그 다음 얘가 짝수잖아.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은 100% 짝수여야 돼. 얘가 홀수면은 얘랑 더해서 2가 나올 수가 없잖아. 지금 모든 항이 무슨 수여야 돼? 자연수여야 되니까. 맞죠? 그럼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 그치? 4일 수밖에 없어. 4에 반띵을 해서 2가 나와야지. 맞죠? 얘가 홀수여서 1 더해봤자 4 이상이 돼야 되니까 불가능하지. 그래서 첫 번째 항 하나 찾아봐. 자, 이번엔 네 번째 항이 짝수로 갈게요. 너무 올려다 쓰니까 어깨가 아프다. A2, A3, A4, A5, A6. 자, 선생님이 지금 주장한 것은 여기가 짝수. 그 다음에 얘는 홀수. 얘도 홀수. 그 다음에 여기도 홀수. 그리고 여섯 번째 항은 6. 됐습니까? 자,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가 짝수니까 반띵해서 6 나왔을 거니까 얘는 100% 12. 맞아요? 100% 12. 그러면은 얘가 홀수니까 홀 더해서 얼마가 나왔어? 12가 나온 거잖아. 홀 더해서 얼마가 나온 거야? 12가 나온 거야. 그럼 12가 나오는 홀수는 1, 11, 그 다음에 3, 9. 아이고, 맞네. 그 다음에 뭐 있니? 5, 7. 그 다음에 7, 5, 9, 3, 11,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뭐야? 항상 10이니까 이렇게 더해서 얼마 나왔다는 얘기야? 23 나왔다는 얘기고 얘는 굳이 쓸 필요 없잖아. 이렇게 더해서 얼마 나오면 돼? 21 나오고. 그쵸?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은 이제 A1만 지정하면 되는데 가능한 A1들을 찾아봐야 돼. 그러면은 A1이 만약에 홀수잖아? 그럼 얘랑 더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그쵸? 홀수 더하면은, 아이고야, 얘는 짝수여야 되는데 얘가 홀수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얘는 100% 짝수였다라는 얘기다. 맞죠? 그 끝? 이건 더 쉽네. 얘가 짝수였으니까 반띵해서 11 나오는 것은 22, 그 다음에 18, 14, 그 다음에 16, 2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A1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다 더하시면은 요렇게 더한 거에 2배니까 72죠. 72에다가 4 더하니까 76. 아이고, 떨어뜨렸어. 76이 답이겠네요. 맞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공통문항 해설이 끝났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셨어요.